나는 오늘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했다. 입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국 끓이면서 속으로 몇 번이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저 애랑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도 손은 여전히 며느리가 좋아하는 묽은 된장찌개를 저어대고 있었으니 사람 마음이란 참 모순 덩어리다. 나는 올해 62,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 남편이랑 결혼 3년 차인 아들이랑 그리고 문제의 며느리 서연이까지 넷이서. 며느리는 요즘 말로 MZ세대라고 한다. 30을 막 넘긴 나이에 광고회사 다니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만 해도 예쁘고 똑부러져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 웃으면서 또박또박 말 잘하고 부모님한테 예의 바른 모습에 아들 장가 잘 갔다 싶었다. 그런데 그 또박또박이 결혼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내게는 따박따박이 되더라. 어머니,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건 요즘 세대랑은 안 맞는 방식이에요. 어머니도 한번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엔 신선했다. 나도 나름 요즘 애들 말 들어보려고 애썼다. 나 때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예하고 듣기만 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내 며느리는 자기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 아들 준호도 말했다. 엄마, 요즘은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참고 참다가 터지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나도 오랫동안 그 솔직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솔직한 것과 말대꾸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였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귀에는 그 차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언젠가 일요일 저녁 내가 며느리한테 말했다. 서연아, 내일은 엄마가 김치 담글 건데 너 회사 몇 시에 가니? 혹시 오전에 같이 좀 도와줄 수 있어?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리다가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다. 어머니, 저 내일 재택이라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그래도 아침에 한두 시간만 김치는 금방 끝나는데. 내가 말끝을 흐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다. 어머니, 재택이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출근이랑 똑같은 거예요. 회사 가면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안 하시잖아요. 재택한다고 왜 자꾸 집안일을 끼워 넣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말투는 분명 존댓말이었다. 그런데도 그 속에 박힌 가시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안 된다고만 말하지. 뭘 또 그렇게 말을 세게 하니? 세게 말한 건 아닌데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일도 일인데 맨날 집안일 우선으로 생각하시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김치를 혼자 담갔다. 무릎이 쑤셔서 중간에 몇 번이고 주저앉았다. 싱크대 옆에는 며느리가 주문해둔 이케아 상자가 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줌 회의하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네, 팀장님. 내일까지 시안 2개 더 보내놓을게요. 집안일을 안 돕는다고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요즘 애들 다 바쁘다. 회사에서 얼마나 치이고 사는지 나도 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장면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 머릿속에 저 애는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였다. 명절에도 그랬다. 우리 집은 매년 시댁 식구들 모여서 작은 차례를 지내고 점심에 식구들 밥상을 차린다. 시누이 둘도 오고 조카들도 오고
작년 추석 전날 나는 며느리에게 제사 상 차리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도 어릴 때 시어머니 눈치 보며 배웠으니 우리 며느리는 좀 편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서연아, 내일 차례상은 이렇게 차리면 돼. 나물은 서쪽, 생선은 동쪽, 탕은 가운데. 이건 알아두면 좋아.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도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중에 내가 맡아서 할 수도 있잖니. 그러자 며느리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 제사 안 지낼 건데요. 순간 내 손에 들린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뭐라고? 나중에 저희 세대 되면 제사 문화 거의 없어질 거예요.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 명절엔 가족끼리 놀러 가면 되지. 왜 죽은 사람 상을 차려요? 이건 어머니 세대 문화니까 어머니 계실 때까진 도와드릴 수 있어도 저희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말이 끝나고 부엌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서연아, 이건 강요가 아니라 그 우리 집안 전통이라고. 전통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죠. 저는 차례상 차리는 법 같은 거 굳이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제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쓸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촌스러운 늙은이인가 싶으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 구석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내 삶은 그럼 업그레이드도 못한 채 이런 거나 하며 늙어온 건가. 그날 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다. 남편이 들어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니 여보, 그까진 말해 왜 울고 그래. 요즘 애들이 뭐 좀 세게 말할 수도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나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냥 우리 집 며느리니까 우리 집 일 좀 배우라고 한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요즘 애들 말투가 좀 딱딱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 마음에 안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이 들어서 서운한 말 한 번 들으면 그게 뼈에 박혀서 잘 빠지지 않는다. 그 뒤로 나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 번씩 연습하고 입을 떼게 됐다. 이 말이 꼰대처럼 들리진 않을까? 또 요즘 세대는 안 그래요라는 소리 듣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 말수가 줄었다. 내가 먼저 피하게 됐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거리를 두면 며느리는 또 그걸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어느 날 설거지하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요즘 저 피하세요? 나는 흠칫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널 피해?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같이 TV도 보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방으로 바로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예, 아니다, 됐다. 그냥 나도 나이가 드니까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저 애는 자기가 던진 말이 사람 마음에 어떻게 박히는지도 모르고 사는구나. 저게 요즘 애들인가. 그러다 결국 오늘 아침이 왔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일주일 전이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고 남편이 중얼거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조금만 힘들면 금방 퇴사하고. 그러자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버님, 그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남편이 눈을 크게 떴다. 요즘 세대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저도 회사에서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욕먹으면서요. 근데 늘 TV나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 참을 줄을 모른다고만 하세요. 솔직히 너무 불공평해요. 남편이 불편한 듯 기침을 했다. 아니, 서연아. 내가 너 보고 그렇단 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애들 보고 하는 말이지. 왜 그걸 내 일처럼 받아들이니?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애들은이라고. 그 요즘 애들 안에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냥 밥 먹으면서 한 말이겠지만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세대 눈에는 게으르고 버릇없는 애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중간에서 얼른 말했다. 그만해, 그만. 밥 먹는데 왜 싸우니? 그러자 며느리가 날 향해 말했다. 어머니, 저는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늘 어른들 말에는 토 달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럼 저희는 영원히 들러리예요. 존중받고 싶어서 말하는 건데 왜 말대꾸라고 하세요? 말대꾸라는 단어를 며느리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큰 소리를 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대드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말하자 남편이 말했다. 당신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돼. 우리도 어릴 때 억울했잖아. 시부모가 하는 말이 답답해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잖아. 서연이는 조금 다르게 크는 거야. 다르게 크는 게 부모를 대놓고 공격하는 거냐고. 나는 나도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틀린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냐고.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 공기는 무거웠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이어폰을 꽂고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나도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터졌다. 내가 부엌에서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다. 서연아, 오늘은 회사에서 회식 없니? 있다가도 취소되고 없다가도 잡히고 그래요. 왜요? 아니, 지난번에 늦게 들어온 날 준호가 걱정하더라.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자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 성인인데요. 몇 시에 들어오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하지. 그래도 남편이 걱정하니까. 어머니, 전 결혼했다고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하고 9시에 술 마시는 건 괜찮고 10시 넘어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왜 남편이랑 어머니가 정하세요? 내 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야, 서연아. 나도 모르게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다. 며느리 눈썹이 꿈틀거렸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너를 뭐 그렇게 억압했니? 집에 몇 시에 들어오라고 종 울려본 적이라도 있니? 너 걱정돼서 물으면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꼭 이렇게 받아쳐야 속이 시원하냐? 전 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 세대처럼 시댁 살림에 인생 다 바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게 행복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그 말 뒤에 아주 짧게 붙은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죄송하지만 형식적인 사과였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까지 떨어뜨렸다. 그래, 알겠다.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 그 얘기구나. 그럼 우리도 생각 좀 해보자. 이 집에서 우리가 널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아들 준호가 허겁지겁 나왔다. 엄마, 제발 회사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그래. 다들 회사 가라. 너희들 회사가 있는 동안 나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나는 부엌에 서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누구도 다녀오겠습니다를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오늘 퇴근하고 들어오면 얘기하자. 정말로 서로 힘들면 따로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나도 더는 이 집에서 상처받고 살기는 싫다고. 그런데 인생은 늘 내가 준비한 리허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날 오후 시장에 다녀와 반찬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네, 여보세요? 혹시 김준호 씨 어머니 되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 서연 씨 동료인데요. 지금 회사 근처에서 서연 씨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사고라도 난 거예요? 아니요, 다친 건 아닌데 갑자기 거리 한복판에서 과호흡이 와서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울고 있어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 중이에요. 보호자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봉지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택시를 잡는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휘몰아쳤다. 혹시 내가 아침에 한 말 때문에? 설마 그 정도로 약한 애였나? 아니, 그동안은 멀쩡했는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 주변이 창백했다. 옆에는 또래 여자 하나가 초조해하며 서 있었다. 어머니세요? 네, 서연이 어머니 시어머니입니다.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 다행이다. 제가 팀 동기인데요. 요즘 계속 좀 예민해져 있긴 했거든요.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계속 울컥울컥 하더니 결국 점심 먹고 나오다가 숨을 못 쉬더라고요. 최근에 힘든 일 있었나요? 내가 묻자 동료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서연 씨, 일도 일인데 집 얘기를 자꾸 했어요. 시댁이랑 같이 사는 것도 스트레스고 어머니가 본인한테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는 너무 노력하는데 늘 말대꾸하는 며느리로만 보인다고. 본인도 그게 가끔 싫대요. 근데 말이 먼저 나와버린다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말대꾸하는 며느리. 그 단어를 며느리 입에서도 내 입에서도 들었었다.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있었다. 동료는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항상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날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런 말 좀 예쁘게 해봐 하면 자기도 그게 잘 안 된다면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 애는 나를 인간으로 안 보는 줄만 알았는데 속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과도한 스트레스랑
불안으로 인한 공황 발작 같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해요. 가능하면 심리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가족분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를 스쳤다. 가족분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게 하는 꾸중처럼 들렸다. 몇 시간 뒤 며느리가 병실에서 눈을 떴다. 나를 보자마자 놀란 눈을 했다. 어머니 왜? 나는 뾰족한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물컵에 물을 따라 조심스럽게 건넸다. 물 좀 마셔. 며느리는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침대 머리맡을 멍하니 바라봤다. 죄송해요. 또 사고 쳐서. 사고는 무슨 사고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낮고 조용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너 힘들었니? 그 한마디에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저 너무 심하게 말했죠. 나는 그 순간 그래, 심했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가 먼저 속내를 쏟아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말투가 세다는 거. 근데 어릴 때부터 집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저한테 감정 섞인 말을 많이 했고, 제가 조용히 있으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세게 말해야 들리는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도 회의에서 조용히 있으면 그냥 지워져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의견을 세게 말하다 보니까 그게 일상 말투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다. 근데 집에 와서는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입을 열면 항상 누군가를 설득하듯이 방어하듯이 말하게 돼요. 그래서 늘 후회해요. 아, 또 말 잘못했다. 또 상처 드렸겠다. 오늘 아침도 회사 가는 길에 버스에서 혼자 울었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 걸 하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다. 이해도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회사에서는 안 그러면 살아남기 힘들어서 집에서는 그 습관을 갑자기 끊기가 힘든. 그럼 너는 왜 말 안 했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한테요? 응. 너도 힘들다고. 말투가 잘 안 고쳐진다고. 나도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넌 늘 마지막에 죄송하지만 이라고만 하고 돌아서더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이미 저를 버릇없는 애로 보신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서 더 방어적으로 굴었나 봐요. 제가 먼저 부드럽게 말하면 지는 것 같고, 그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다. 지는 게 뭐가 중요하니? 가족끼리는 조금 지고 살아도 돼.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맨날 진 기분으로 살았던 것처럼.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한 번도 내 시집살이 얘기를 이해에게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나도 너 나이 때는 MZ였어.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땐 그런 말이 없었지만 어쨌든 나도 당시엔 요즘 애였겠지. 시어머니가 뭐만 하면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했어. 내가 지금처럼 말하면 벌써 등짝 맞았을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싫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 그분 세대는 그게 당연했을 테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 먹었어.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며느리한테 손찌검 안 하고 말로만 하자고. 대신 말은 조금 듣기 좋은 말로 해보자고. 근데 말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 나도 모르게 우리 시어머니 말투가 튀어나오고 며느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며느리 눈물 자국 위에 떨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솔직한 말을 꺼냈다. 서연아, 나는 내가 무례해서 싫었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부러웠어. 부러웠어요? 응. 너는 억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잖아. 나는 평생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앞에서, 심지어 자식 앞에서조차도 말 못하고 삼키고 살아왔거든. 그러다 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린 기분이 들 때도 많았어. 근데 널 보니까 내 삶을 내 입으로 생생하게 말하더라. 그게 때로는 상처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며느리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둘이 반반 섞어보는 거 어때? 내가 말했다. 너는 조금만 말투를 부드럽게 해보는 연습을 해봐. 상대가 가족일 때는 회사에서 싸우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내 말을 무조건 말대꾸로 듣지 않고 내 입장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우리가 서로 조금씩만 움직이면 중간 어디쯤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한테 상처 안 드리는 방향으로요. 그래. 대신 하나 약속하자. 뭔데요? 앞으로 힘들면 버스 안에서 혼자 울지 말고 집에 와서 내 앞에서 울어.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하고. 그럼 내가 밥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할 수 있어. 그 말에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서툰 손길로 며느리의 등을 토닥거렸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제대로 꺼내본 것 같았다. 며칠 후 며느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의 말대로 심리 상담도 예약해 두었다. 집에 돌아오는 날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응? 저 하나만 부탁드려도 돼요? 뭔데? 앞으로 누가 제 얘기를 물어보면 저를 말대꾸 심한 MZ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요즘 애인데 마음 여린 애 정도로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웃음이 났다. 알았다. 대신 너도 앞으로 나를 남들한테 꼰대 시어머니라고 말하지 마라. 에이, 제가 언제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완벽한 며느리도 완벽한 시어머니도 아니지만 서로 조금씩 배워가면 되지. 그날 밤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두 분, 뭐야,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설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화해하신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래, 우리 조금은 화해했고 조금은 아직 싸우는 중이다. 며느리가 덧붙였다. 근데 이제는 서로를 이길 생각으로 싸우진 않을 거예요.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리를 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아, 나만 빼고 다들 알아서 크네. 좋아요. 그럼 저는 설거지부터 하겠습니다.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집안 공기가 가볍게 느껴졌다. 지금도 가끔 며느리는 나에게 따박따박 말한다. 어머니,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 말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상처가 됐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린다. 나는 지금 나와 다른 세대의 언어를 배우고 있구나 하고, 그리고 나는 가끔 이렇게 받아친다. 그래, 너는 MZ 며느리고 나는 9세대 시어머니니까 우리 둘이 합치면 좀 괜찮은 사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며느리는 말한다. 어머니, 그 말은 좀 멋있네요. 이게 바로 따박따박 말대꾸하던 MZ 며느리의 최후다. 누가 혼자 이긴 것도 누가 완전히 진 것도 아닌 서로 조금씩 물러나서 같이 살아가는 결말. 그리고 나는 이 결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해피엔딩이다.